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난 10월 29일이었죠. 97,400원에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평선의 지지를 바탕에 두고서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트리키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의 원전 산업에 대한 재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오늘 반등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4%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최근에 하락 과정에서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5일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 목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가 일단 크게 좀 불어날 수 있도록 시초 가방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무료지만 수익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수익 행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사부가 그동안 강조를 해드렸죠.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장담들 약속을 현재 지켜드리고 있죠. 올해 시장도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일단 시초가방 무료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해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 변동성에 대한 압력들이 높아지고도 있죠.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충격 조정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일단 당일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고 주가 하락한다 해서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죠. 확인을 하셨다시피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만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4월 동안 이번 주 들어서 성과를 한번 볼까요? 이 D&D 파마텍 월요일이었죠? 한라캐스트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D&D 파마텍은 올해 들어서 상승 초기부터 계속 여러 번 걸쳐 소개를 드렸는데 거침없이 신고가 행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D&D 파마텍 매수가 대비 15% 상승 중으로 일단 11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한라캐스트도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11,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5일 시장에서는 로킷헬스케어, 그래피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로킷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도 소개를 드렸고 17일에 소개를 드렸고 또 목요일 20일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프이 FDA 허가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해마다 매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왔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단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어제 그래프이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29% 이상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탄력이 크게 둔화됐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타점을 더 잡아드렸어요. 로킷헬스케어 매수가 대비 16% 상승 중으로 7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역시 그래프 다시 한번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범한퓨어셀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범한퓨어셀이 매수가 대비 13% 상승률로 3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라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래프는 매수가 대비 19% 상승률로 16,0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일단 적중률 그리고 또 수익률 엄청나잖아요. 적중률 지금까지 퍼펙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수익률도 기본이 10% 출발해서 20% 상한가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꾸준하게 불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들어와서 무료니까 사실상 시초가방 이번 주 들어와서 시초가방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하고 매도 타임을 잡아드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모의 투자를 해보자라고 김사부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 아마 놀란
일단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게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12월 한 달 남았어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올해 연말 증시 일단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기회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수익들을 배가시켜야 되겠는데 김사부의 시초가방 잘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짜니까 엄청 좋죠. 그래서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다른 건 필요 없고 무료니까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됩니다. 김사부라고 부르면 일단 시초가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원전 관련주들 올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일단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던 것이 10월 29일 97,4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무려 450% 정도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일단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 원전 산업의 재가동을 위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 전략을 가동할 계획으로 최대 8개 AP1000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AI발 전력 수요 증가의 국면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지 원전 그리고 가스 발전 밸류 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었던 것은 AI에 대한 거품론이 일어나면서 일단 주가의 동사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SMR의 경우에 이 AI 시대의 핵심 전력으로 각광을 받는 소형 원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혁신형 SMR 개발에 착수를 해서 ISMR라고 하죠. 이 혁신형 SMR 개발에 착수를 해서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해당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우선 대형 원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말 체코 원전이 수주 잔고에 반영이 될 예정에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또 폴란드 원전 기자재 수주도 내년이나 2026년에서 2027년 중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코리아의 대형 원전 수주로 개발도상국 동남아 중동 지역의 수주가 지속이 되면서 기자재 납품도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을 통한 주기기 기자의 납품이 예상이 되고도 있는데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팀 코리아 향은 12기 정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향은 10기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기존의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만 납품하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터빈 발전기 등까지도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들도 상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업무 협약을 체결한 페르미 아메리카가 2030년 초반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미국의 대형 원전 시장 진출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전략 파트너 뉴스케일이라든가 엑스에너지의 경우에 지난 9월 달이었죠. 각각 TVA라든가 또 센트리카와 최대 6기가와트의 SMR 건설 개발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객사였던 뉴스케일 그리고 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에도 일단 영국의 롤스로이스 SMR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트너십도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동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한 달 정도의 가량 조정을 받았죠. 지난 29일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돼 왔는데 현재 60일선의 지지를 바탕에 두고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고 또 일단 5일선 그동안 하락 과정에서 거의 5일선이 장수로 작용을 하다가 오늘 5일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수급에서도 다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를 해왔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로 돌아서더니 오늘은 매수 강도를 좀 높여 나가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반등이 좀 더 추세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즉 매물에 대한 소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죠. 현재 상단에 거래되어 있던 물량들, 부담들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서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매물 분포도를 통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매물 분포도를 볼 때 현재 구간대 일단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보면 현재 구간대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을 하고 95,000에서 10만 원대까지 일단 전고점까지 한 번쯤 재상승을 최소한 쌍봉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쯤에서 거래량의 회복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했던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일단 매도가 진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일단 21선에 안착을 하면서 최소한 95,000에서 10만 원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즉 거래량 측면에서 한 500만 주대 미만에 불과했을 정도라면은 결국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전후해서 8만 원 언저리 전후해서 장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을 진행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60일선보다는 장기 이동평균선은 120일과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는 사실상 5만 5천 원까지는 마지노선이 보여요. 5만 5천 원까지 뭐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지만 사실 완전히 현재 진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랐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121선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소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정도씩은 수반이 돼야 되겠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매수 전환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갖춰진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고점 전후까지 1차적으로 기대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예정에서 한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까지 일단 또 피날레가 한 번 더 나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20일선은 언저리를 전환해서 짧은 반등 후에 또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데 따라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지수가 일단 단기 쌍봉 패턴 형성한 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4천선에 안착을 또다시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도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서 재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단정을 하기가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종사의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쯤에서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조건들이 충족이 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반등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지금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씩 이런 거래일 수봐야 되면은 다시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동사가 나홀로 독야청청하면서 종고점을 돌파하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상승 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김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서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애매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 전략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8329-9609로 일단 두산 엘러빌리티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타점을 잘 받으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초가방에서 타점 잡아드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시초가방에서 보듯이 이 두산엘러빌리티와 같이 김사부가 정확하게 또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현재 제대로 올해 계좌가 일단 불어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은 연말장 12월 장에서 김사부의 시초가방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가시면 되겠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